오늘 그래도 우리 주식시장 견조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다가 코스피는 2,700을 회복했고요. 코스닥 시장도 0.98%까지 오르면서 이제 890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배팅의 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조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종목 바로 시작합니다. 배팅의 순간 오늘 저희 한화솔루션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배팅 하시겠습니까? 사야죠. 그 앞서 조금 전에 이제 뭐 조선, 풍력, 뭐 신재생에너지 말씀을 두 분이 하셨는데 네. 안타깝게도 핵심을 좀 피해갔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견해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군요. 뭐 이제 그분들의 이제 뭐 상황들 상관없는데 제가 이제 하나솔루션을 택한 것은 그겁니다. 유가가 지금 100%를 넘었는데요. 유가가 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서 요지는 거죠. 유가가 넘었기 때문에 다른 대체 에너지를 찾게 될 것이다라는 관점이죠. 저는 그것은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유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이 유가는 이제 여러 가지 요소로 올라가죠. 자, 가장 중요한 게 수요와 공급이고요. 두 번째는 유동성이고 세 번째는 심리입니다. 지금 끌어올린 게 이제 심리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요소로 인해서 다른 것들이 움직일 것이야라고 보기에는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천연가스를 유가라든지 석탄이 대체한다라는 것은 산업의 연관성을 봤을 때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뭐 그냥 바닥에다가 석유 떼다가 안 되면 석탄 떼고 가스 떼고 한다라는 개념과 다르죠. 네. 많은 기업들이 천연가스로 설비가 돼 있는데 이 설비를 바꾼다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 미묘한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솔루션을 들고 온 이유는 그겁니다. 지금 현재 유가가 어쨌든 100달러를 넘어서서 고착화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는 뭐 제가 논의할 부분은 아니지만 최소한 90달러 이상 부분에서 상당 기간 머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한번 산업으로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면 신재생 에너지들의 생산 단가하고 그게 굉장히 높아서 수익이 안 났었던 부분들인데 모든 신재생 에너지들이 수익이 나는 구간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그전에 신재생 에너지들이 화석연료 대비해서 효율이 낮기 때문에 결국 비용이 높기 때문에 보조금을 줘서 키워왔었죠. 하지만 유럽이라든지 중국도 이런 보조금을 줄여가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줄여가다 보니까 얘네들이 투자를 하기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빠졌습니다만 이제 자력적으로 어떠한 기업들도 여기에 투자를 하면 이익이 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게 지금 캐나다에 묻혀 있는 셰일 오일 같은 경우 생산 단가가 55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90불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셰일 오일을 개발하려고 하는 투자가 일어납니다. 민간인 쪽에서. 더군다나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도 설비 투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당장 지금 우리가 올라가는 것들 물론 이제 지금은 심리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중기적 관점에서 이쪽 산업이 개화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단기간에 어떤 이슈로 보고 당연히 지금 현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러시아발 가스가 잠궈지면 이게 될 것이다라는 뇌피셜은 저는 적극 반대합니다만 앞으로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게 된다라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관련 산업이 지금은 당장 매출을 확인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가을쯤에 봤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이 드라마틱하게 변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지금부터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처럼 7.8% 오른 36,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매수 타이밍을 볼 때는 또 차트의 기술적인 분석이 아주 효과적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뭐 주가가 올랐다라는 면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부담을 갖고 계신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펀드멘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펀드멘탈을 적용할 때가 있고 기술적 분석을 적용할 때가 있죠. 물론 기술적 분석이 세밀하게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겐 중요합니다만 지금 저는 이 산업의 개화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산업의 변화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타이밍은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잘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이 개화한다. 자, 목표가 4만 원을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1차적인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3만 2천 원을 드리겠는데요. 뭐 이쪽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저는 조선주에 대해서는 오히려 뭐 좀 반대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지난주 목요일 날 나와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뒤로 주가가 올라가지만 그거는 뭐 저랑은 상관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산업이 개화한다면 목표가를 더 높게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 이쪽 산업에 대해서 근데 이제 리스크는 거죠. 결국 유가가 다시 70달러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한 이쪽 산업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그 긴 관점에서 네. 아예 산업을 바꿀 만한 회사라고 봤을 때 소장님께서는 한 얼마까지는 오를 수 있다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그 산업이 개화되는 걸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좀 리스크가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겁니다. 뭐냐면 석유 메이저 업체들이 $70 이상에서 유가가 고착화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석유 메이저들이 그동안 $70에서 $50로 유가를 잡아놨던 이유 중에 하나가 관련 산업에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의 경쟁이 치열해진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수요 견인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이게 얼마큼 지속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너무 높은 목표가를 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들을 잘 보시고 지금 이제 우리가 올라갈 때 단순하게 뇌피셜이냐 아니면 팩트냐라고 봤을 때 저는 팩트를 강조드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네. 그거와 또 이외로 산업의 흐름을 보자. 예. 예, 라는 의견으로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를 4만 원 정도로 하고요. 오늘 이제 뭐 거의 도달할 기세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도달하게 되면 그 다음 목표가 함께 설정해 보시죠.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에코프로입니다. 어떤 베팅 하시겠습니까? 에코프로도 이제 매수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뭐 다른 채널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에코프로가 에코프로비엠 사태의 여파로 같이 밀렸고 많은 2차전지 소재들이 많이 밀렸던 것들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매출이 죽지 않고 있다라는 거 증권가의 전언이고요. 앞으로 매출이 이제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이 다소 줄어들었던 것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줄어들었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이제 충격을 받긴 했습니다만 결국 매출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영업이익을 땡겨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현재 2차전지들을 소재들을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조정받은 것들이 확인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제 작년에 성장주로 봤던 2차전지 소재, 메타버스, NFT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들 수 있겠습니다만 메타버스와 NFT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2차전지 소재는 지금 시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저는 편입을 시켜놔야 될 주식이다.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아가는 구간이다라고 감히 좀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더욱더 커질 것이고요. 사물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서 2차전지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하지만 2차전지를 내재화하겠다라는 각 자동차 회사들의 어떤 현재 목표치에 대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2차전지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이 충분히 수혜를 구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에코프로 차트도 네. 기가 막히게 좋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게 네. 이제 과연 에코프로 저기 고점이 적정 그러게요. 주가냐 아니면 거품이냐라고 했을 때 일정 부분 거품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지금 본질 가치만 놓고 본다라면 그때보다 매출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진다라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회사 내에서 노이즈들을 딛고 이제 정말 일어서는 모습이 차트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그룹주들이 모두 좋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아무래도 대주주가 연관성이 좀 드러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관련 뭐 첨보라든지 이런 쪽 주식들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차전지가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어느 분들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여기다가 연관시키시는 분들도 일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 가타부터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이쪽 시장이 앞으로 커질 수 있다라는 제 신념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라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이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룹주들 모두 다 좋으세요? 아니면 에코프로? 저는 에코프로만 좀 보고 있습니다. 별개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제 콕 집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예. 하반기에 이제 신공장이 가동이 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수율이 뭐 내년 정도 돼야 제대로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매출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결국 그러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게 된다라면 비용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면도 부각이 될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주가에 있어서는 더욱더 탄력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였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배팅의 순간 세 번째 종목은 삼천단 제약. 어떤 베팅 하시겠습니까? 삼천단 제약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현재 주가가 바닥권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약바이오 중에서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냐 아니면 앞으로 영업이익을 드라마틱하게 창출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구분해야 된다는 건데 삼천단 제약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주위에서 요즘은 인공눈물 넣는 거에 대해서 어색한 분들이 없죠. 자연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다. 결국 우리가 이제 성장주
가스에 대한 시장의 쏠림 현상, 그리고 제약바이오에 대한 어떤 실망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주가가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쪽 섹터는 살아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종목 중에서 영업이익이 견조하고 매출이 견조한 것 같은 경우는 슬슬 모아가도 된다라는 전략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도 중요합니다만 시장에서 인기를 끌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 차트를 보고 계시지만은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과거의 차트 움직임이 밀리던 차트가 아니라 이제는 바닥을 완전히 확인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살아있다라면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라면 충분히 지금은 분할 매수 관점의 접근도 유효하다. 더군다나 삼천당 제약이 인공 눈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매출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치 투자의 관점으로 삼천당 제약은 그렇다면 얼마까지 보세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42,0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34,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좀 모아간다는 관점에서 좀 느긋하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은 자, 많은 분들의 고민과 피와 또 눈물이 서려 있을 그런 종목입니다. 어떤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조금 중립적인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중립이요? 좀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에서 현대기아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시장 점유율의 30%고요. 그리고 현대기아차에서 러시아 비중이 8%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장 그 우리가 과거 크림반도 사태 때 대러 수출액이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러면 러시아 수출이 반토막이 난다 치고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이제 전체 8%니까 한 4% 정도 가밍 요소가 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현대기아차에 있어서 기조를 흔들 만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루브라가 폭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루브라가 지금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 쪽의 대금 결제는 분명 루브라라든지 다양한 통화를 할 텐데 지금 현재 현대차 같은 경우 동일한 자동차를 판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대금 수요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심리적인 다양한 요소들을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이제 피해주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현대기아차를 좀 중립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많은 분들이 이 주식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미뤄 짐작을 합니다만 저는 이 내용을 뺀다 하더라도 현대기아차를 그렇게 추천할 만한 요소를 찾지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투자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현대기아차가 지금 현재 뭐 테슬라라든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유럽 시장에서 테슬라를 꺾었고 국내 시장에서도 그렇고 막 선방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전체 자동차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기아차의 위상이 올라갔느냐라고 보면 그 부분은 눈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대기아차가 드라마틱하게 뭔가 변화를 꾀하고 플러스 알파를 나타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독보적인 존재는 아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 주가가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결국 중요한 것은 자동차가 팔려야 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 세계 시장에 있어서 이렇게 꽉 짜여져 있는 구도에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저는 거의 통신주화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통신주요. 우리가 통신주라고 보면 과거 SKT에서 뭐 LG U+로 갔다가 KT로 갔다가 하더라도 전체 파이는 똑같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에 있어서 이 산업이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화석연료 자동차가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 파이가 더 커질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파이가 커지고 있는 시장은 중국 시장인데 중국 시장 같은 경우 로컬 업체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제 자동차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기아차가 여기서 더 드라마틱하게 점유율을 높인다? 그런 소식이 안 들리죠. 그렇다면 결국 현대차 타다가 GM 타다가 현대차 타다가 결국 시장의 파이는 저는 고착화돼 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이 시장에 대한 어떤 장밋빛 전망을 말씀드리기에는 제 뇌피셜로는 좀 부족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정된 시장에서 파이를 나눠 먹는 가운데에서 뭐 뚜렷할 만한 어떤 전 세계를 압도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한다라는 뭐 수소차 얘기 나오고 전기차 얘기 나옵니다만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수소차 같은 경우 이제 트럭에 이제 주로 이제 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중국에서 수소 트럭을 수입해 옵니다. 그 발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소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규모의 경제가 안 돼요. 그리고 전기차라는 게 현대만 전기차 만드나요? 다양한 회사들이 전기차 다 만들잖아요. 그런다고 보면 이게 지금 남들이 안 하는 걸 우리만 한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남들이 다 하는 거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본다.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휴대폰이 나오면 전 세계를 장악할 걸 보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만드는 거 좋죠. 하지만 경쟁 업체인 애플도 있고 중국에 수많은 휴대폰 업체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 시장에서 조금 더 먹느냐 덜 먹느냐의 차이점이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지 현대차가 뭔가 글쎄요. 뭐 플러스 알파? 뭐 찾으신다면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만 하겠죠. 근데 저는 플러스 알파를 아직까지 못 찾고 있는 투자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는 현실을 좀 대표 말씀드리고 기업. 싶어요. 근데 예.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린다라는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너무 희망을 드리기는 아닙니다. 어렵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럼요. 예. 뭐 제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뭐 저도 지금 현대차를 몰고 있습니다만 전에 기아차를 몰다가 이제 현대차로 왔고요. 그러세요? 하지만 예. 제가 갖고 있는 차가 2대 세대 늘어나지 않는 이상 예. 시장은 고착화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상당히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이별을 하고 싶어도 이별을 할 수 없는 네. 그런 주식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 현대차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도 뚜렷할 만한 어떤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냉정한 분석과 함께 투자 의견 중립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YG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